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현행 단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교차 접촉이 면역 효과를 높인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서 방역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신규 확진자 규모가 500에서 600명대에 머물면서 확 줄지도 늘지도 않는 불안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더 줄지 않고 이대로 고착화하는 게 아닐까 걱정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현 상황 같은 경우를 짚어보면 휴일 후에 이틀 정도는 한 500명 안팎 그리고 평일 기준 7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 규모를 상당히 오랫동안 보이고 있거든요. 예. 앞서도 이 부분은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원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일정 규모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유는 방역 조치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 사이의 어떤 버퍼링 구간, 절충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방역 조치를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정도의 규모는 계속 이어질 거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이미 고착화됐다라고 판단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여기에 긍정적인 기대 효과는 백신 접종이고요.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게 되면 신규 확진자 규모는 그거에 맞게 어느 정도는 감소할 거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부정적인 어떤 변수 같은 경우에는 변이 바이러스 영향이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 계속 이제 지역사회 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어떻게 플러스 마이너스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규모 균형이 깨지게 되면 증가할 가능성이 보다 많기는 한데요. 예. 어쨌든 지금 상황이 한동안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변이 바이러스를 차단하고 또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관건이겠군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데 현행 단계가 3주 더 연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 방역 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지표, 대표적으로 감염 재생산 지수나 감염 경로 미확인 사례 비율, 그리고 의심 환자 양성 비율 등 여러 가지 지표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방역 기준을 쉽게 완화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방역 당국은 현재의 확진자 규모는 우리 의료 시스템이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방역 기준을 더 또 강화를 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내일 발표될 거리두기 조정안에서도 현 단계를 당분간은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교차 접종이 면역 효과를 높인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약 500명을 대상으로 교차 접종 임상 시험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이 부분은 실제로 진행을 해봐야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백신의 종류를 차치하고 같은 타겟을 쓰고 있거든요.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교차 접종을 한다라고 해서 효과가 올라갈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예. 네. 다만 말씀하신 최근 해외 사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스페인 사례인데요. 최근에 스페인에서 교차 접종 임상 시험을 진행을 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을 했을 때 효과가 2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연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부분은 과학자 입장에서 볼 때 실험 디자인이 잘못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페인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 670명 중에 450명에게 2차 백신 접종으로 화이자 백신을 선택을 했고요. 나머지 200여 명에 대해서는 부스터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접종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고 나서 결과를 분석을 하는데 실제로 이 부스터 접종, 2차 접종을 하지 않은 200여 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2회 접종을 했을 때의 효과 대비 파이자 백신 접종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 분석을 했는데 네. 이 부분에서 더 화이자 백신 2차 접종했을 때 결과가 높게 나온 이유는 당연히 화이자 백신이 효과가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교차 접종에 의한 효과 상승이 아니고요. 이 부분은 그냥 2차 접종을 했던 화이자 백신이 아스트라보다는 효과가 더 낮기 때문에 높게 나온 결과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엄밀하게 디자인하려면 실제로는 그룹을 넷으로 나눠서 아스트라 파이자, 파이자 아스트라, 파이자 이렇게 접종을 하고 결과 분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만 교차 접종에 의해서 상승 효과가 나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실험 디자인이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진행될 교차 접종 임상 시험도 이러한 논란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철저하게 잘 해서 디자인을 한 다음에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이 파우치 소장이 첫 접종 1년 안에 부스터샷이 필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 부스터샷을 3차 접종을 보통 부스터샷으로 자꾸 이제 용어를 사용하시는데요. 원래는 1차 접종 이후에 추가적으로 진행된 2차부터를 다 부스터샷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어찌됐든 간에 이제 파우치 소장이 접종 1년 안에 부스터샷 3차 접종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현재 첫 번째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지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체 지속 기간에 얼마만큼 지속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히 규명이 안 됐다. 6개월 정도까지는 유지되는 걸로 보이긴 하는데 1년까지 유지될지는 모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아마도 항체 지속 기간이 1년을 넘어서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1년 안에 추가 접종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정부가 국내 백신 개발사가 임상 3상을 진행할 때 비교 임상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비교 임상이 무엇이고 기존 임상 3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존의 코로나19 임상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표로 보고 있는 게 접종 후의 예방률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초창기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승인된 코로나19 백신들, 대표적으로 파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누구도 이 백신을 맞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임상시험 자체가 쉬웠거든요. 예. 근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후발주자가 백신의 임상시험을 할 때에는 지금보다 접종자 비율이 훨씬 더 증가할 것이거든요. 그만큼 후발 제약사들이 임상시험을 할 때에는 대상자를 찾기도 힘들고 그 대상자 중에는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수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면역학적으로는 노이즈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얀 도화지와 뭔가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에 새로 그림을 그리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비교 임상시험이라고 해서 면역 대리지표라고 ICP를 사용하는데 이 대리지표 대표적인 게 중화항체가 결합항체가 뭐 T세포 지표 이런 것들을 기존에 승인된 백신들의 지표와 상대 비교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승인을 해주는 이런 방식이 비교 임상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존에 이제 나와 있는 백신과의 비교를 해서 임상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변이 바이러스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